한국 집값 왜 이렇게 비쌀까요? 혹시 궁금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한국 주택 공급 전략을 국제 모델과 비교 분석하면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주택난을 해결할 더 나은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자, 그럼 서울과 지방 도시의 극명한 주택 시장 차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집값은 왜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걸까요? 좁은 땅, 높은 수요, 그리고 정부 정책까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젊은 세대와 가족들은 집을 구하기 위해 정말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팍팍한 현실이죠. 먼저 한국의 주택 공급 현황부터 짚어볼까요? 2022년 기준으로 주택 보급률은 102.1%라고 합니다. 겉보기엔 괜찮아 보이지만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430.25로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약 440호인데도 주택 재고 확충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해요. 수도권에만 집중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면 합리적인 임대료로 다양한 주택 공급이 가능한 지역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획일적인 아파트 말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요.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LH 같은 중앙공기업이 공급하는데 대부분의 선진국은 지방정부가 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는 점 잊지 마세요. 국제주택 정책과 비교해볼까요? 유럽 국가들만 봐도 공공임대주택의 규모나 중요도가 천차만별입니다. 네덜란드처럼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높고 입주 대상도 폭넓은 나라가 있는 반면 이탈리아나 스페인처럼 비중이 작고 빈곤층 위주로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서구 주택 정책 변화 논의에서 공공성 강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정부가 주택 점유 형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가 소유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민간 임대차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대표적인 예시죠. 프랑스의 경우 모든 지자체가 지역 내 주택 재고의 일정 비율 20%, 2013년부터는 2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주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인, 임차인,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태거 유예, 계약 연장, 대출 상한 유예 등을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제시했죠. 한국은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반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공공 및 민간의 자가가구, 임차인 취약계층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주택 공급 정책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한국은 주택가격 변동률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여론이 들끓고 정부는 적극적인 공급 대책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을 내놓는 경향이 있죠. 선분양 제도 역시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선분양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한국 주택 공급 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선분양 방식은 한국 주택시장 여건과 시대적 상황에 따른 주택 정책 기조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짧은 기간 동안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 보급률 100%를 달성했습니다. 놀라운 성과죠. 하지만 이제 주택 재고의 절대적인 부족 문제가 해결되고 주택시장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주택 공급 제도의 조절 기능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후분양 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건설 금융 여건 미숙, 분양가 상승, 우려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 역시 강화해야 합니다. 공급량을 늘리고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지역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주거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주택 공급 및 시장 안정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한국과 타이완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비교해 볼까요? 두 나라는 비슷한 시기에 경제 성장과 산업화를 이루었지만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 방식과 정도가 달라 공공임대주택 발전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택 제공자 역할을 해왔으며 노태우 정부 때 처음으로 대량 공급한 영구임대주택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각자 수량 및 형태가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죠. 반면 타이완은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은행 대출 등 금융시장 지원으로 자가 소유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쳤으며 35만호 분양 국민주택 건설 외에는 직접적인 개입이 없었습니다. 2010년에야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처음으로 정책화시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주택 시장은 다양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비교 분석과 다각적인 정책 검토를 통해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주택 문제,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